네, 이번 시간에는 조세, 지문 해설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 그래프나 사진 자료 혹은 그림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 꼭 보는 습관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출제하는 교사 입장에선 그림이나 그래프를 준 이유가 뭐게요? 그림이나 그래프가 없으면 줄글만으로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림이나 그래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나 그래프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림이나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는 습관을 좀 길러야 돼요. 왜냐면 그 글을 따라서 이 그림이나 그래프를 계속 읽는 것보다는 먼저 예측하고 글 읽는 게 좀 더 빠르거든요. 글 읽는 속도가. 그래서 보시면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Y축에 구입자가 되는 가격, 세금이 없는 경우의 가격, 판매자가 받는 가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세금이 없을 때에는 판매량이 많고 수량이 많고 세금이 있을 때에는 수량이 적구나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수요 공급 그래프는 여러분이 사회 시간에 배웠을 테니까 그죠? 그 정도는 배경지식으로 깔고 세금이 없을 때 딱 정중앙에서 찍히고 그다음에 세금이 있을 때에는 판매량이 줄어드는구나 정도 기억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량이 적어지는 거 그죠? 자, 일단 그 다음에 이 문단 넘어가 보시면 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Q1, 거래량 Q1이래요. 우리 아까 방금 예측했었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P1, 균형 거래량은 Q1. P1, Q1. 그래서 가운데 딱 지키는 공급 그래프와 수요 그래프가 딱 가운데 만나는 그 교점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파란색 보니까 뭐래요?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 극대화된대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면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군 정도. 요거 뭔가 1, 2, 3, 4, 5번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문제 풀 때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나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어쨌든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가 이익이 극대화된다. 까지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보니까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지문 맨 밑에 보니까 뭐래요? 소비자 잉여가? 구입자 지불 용의 금액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그래프를 그려봤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이거 이해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근데 요거를 꼭 이게 좀 잘 그래프가 쉽게 눈에 안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설명해드리면 빨간색이 원래 살려던 사람이에요. 지불 용의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30개를 원래 800원 주고 살려고 했어. 그쵸? 30개를 800원 주고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시장의 가격은 얼마예요, 지금? 500원이죠. 시장의 가격이 왜 500원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균형 가격이? 지금 P1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나는 원래 800원에 살려고 했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 500원에 팔아요. 그럼 뭐예요? 어머, 이건 사야 돼가 되는 거죠. 그죠? 소비자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소비자가 더 낼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원래 750원에 살려고 했는데 지금 500원이네. 원래 700원에 살려고 했는데 지금 500원이네. 501원에 살려고 했는데 지금 500원이네 해서 그 위에 있는 삼각형이 전부 다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그죠? 원래 난 더 비싸게 살려고 했어. 그런데 500원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윗부분들이 전부 다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거죠. 800원 내려고 했다가 500원 내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내용 그대로 뒤집어서 생산자 잉여는 D 플러스 E 플러스 F래요. 이건 뭐죠? 라고 하면 다시 이 표로 와서 나는 원래 300원에 팔려고 했어. 300원에 30개 팔려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시장 가격이 500원이에요. 나는 원래 300원에 팔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500원에 사주네? 이득이죠. 그죠? 나는 원래 400원에 팔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500원에 사주네? 이득이죠. 나 원래 499원에 팔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500원에 사주네? 이득이죠. 그래서 그 밑에 삼각형 부분이 남는 장사인 거죠. 나한테. 그죠? 그래서 생산자가 만족하는 거겠죠. 그래서 쭉 밑에 보면 그래서 밑에 삼각형이 생산자 잉여, 위에 삼각형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을 합해서 뭐라고 한다? 총잉여라고 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내용이 이 문단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그래프랑 비교해서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한 기본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 본문 내용이 그렇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경제 지문에 좀 약하다면 경제 사회에서 그 통합사회 부분에서 경제 파트를 조금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경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다른 친구들보다 적으면 아무래도 이런 지문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혹시나 배경 지식이 좀 잘못되어 있다면 잘못 이해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질문을 받은 학생들 보면은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를 정반대로 해석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약간의 배경 지식이 중요하죠. 물론 지문에서 친절히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내용은
더 자세히 설명 안 해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 본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의 배경 지식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한번 그래서 영상이랑 PPT 잘 한번 다시 돌려보시고, 자, 마지막에 이제 3문단, 5문단까지 있네요. 3, 4, 5문단 좀 보시면 3문단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세금이 부과됐을 때의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그랬더니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고 생산자 잉여도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B 플러스 D가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B 플러스 D가 뭐냐라고 하면 그 밑에 제가 적어놨죠. 판매량 곱하기 물건값 빼기 사장님 지갑에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물건값은 1,500원이에요. 사람들이 다 1,500원 냈는데 사장님 지갑에 1,000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인 거예요? 조세가 500원인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판매량 곱해주면 B 플러스 D가 나오고 그게 곧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 3문단에 소개되어 있고 4문단은 가격 탄력성이랑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 그래프도 이것도 여러분이 이미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보다 친절하게 4문단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기울기가 가파르면 뭐래요?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크대요.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이야기는 그래프가 누워있다는 얘기잖아요. Y값이 조금만 바뀌어도 X값이 확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기울기가 가파르면요? 가격 탄력성이 적겠죠. Y값이 움직여도 X값이 조금밖에 안 움직이니까요. 그죠? 그런 성질을 4문단에서 다루고 있고 5문단에서는 큰 정부, 작은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금을 줄여야 된다. 작은 정부, 세금이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그 작은 정부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관점과 그다음에 증세,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 증진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정부의 입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본문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PPT 다시 한번 쭉 천천히 보시면서 요 내용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지문이 좀 어렵다면 경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키우고 다양한 경제 지문들을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